당 출신의 공헌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국정원 창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가오나 죄를 들춰내서 이게 벌을 주는 식의 특위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못 운영된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벌을 주기보다는 국정원이 우리가 국정원을 설립한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묘안을 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 진술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자회담에 합의하지 아니한 대공수사권 폐지 또 국내 파트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여야 대표들이 합의사항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을 해체하겠다는 수준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동석 교수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집 보면은 국정원이 정부기관 정당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국정원이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외국의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전체 국민을 놓고 뭔가 연계점을 찾아나가는 안에서 밖으로의 방식은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으로는 우리 오 교수님 말씀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정보라는 거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우리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밖에서 우리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이론상으로 구분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현실상으로는 국내의 그런 세력과 국외의 세력이 연기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저하는 견해를 다져야 한다. 그리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우리 국정원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국정원이 운영되는 이상 그러한 취지의 우리 오 교수님 같은 취지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일 교수님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사자 대표들의 그런 합의사항을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 국정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위원들이 비밀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되 대신 더 많은 국회 접근권과 정부 연락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사자 합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비밀 누설 시에 또 엄격한 처벌을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사항에 되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원들이 직무상 지득한 이런 비밀을 국회회의를 통해서 만약 발설할 경우에 이것이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우리 법률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국회 정보위원이 정보의 활동을 통해서 어득한 국가보안과 관련된 비밀을 다른 회의, 이 국회회의 석상을 통해서 공개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전 처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한다? 예. 장영수 교수님도 같은 의견인가요? 그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면책특권도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 특권입니다만은 그것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법률로 제한하는 것까지는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이 면책특권이라는 자체 고유의 기능과 그 목적이 있고 그 바람직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외를 자꾸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이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헌법에도 아무런 유보도 없고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특권인데 이건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서 근데 뭐 정보인의 예외고 뭐 그다음 또 예외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체계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위원들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뭐 우리 이중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면책특권이 허용 안 됩니까? 미국 국회의원은? 저는 과문해서 그러는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저도 그거는 헌법학자가 아니라서 면책특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의정이 아닐 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의사 활동이 아닌 이 의사당 바깥에서 회의 아닌 데서 누설하면 지금도 처벌은 되지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 장 교수님 헌법 전공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으로도 이게 이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 국회 내에서 책임 묻는 건 가능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징계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징계 제명은 현실적으로 지금 의석분포상으로는 그 국회의원이 진짜 징계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당소속이면 징계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징계하는 방금 방법은. 전에 이제 한상희 교수님 소개하실 때도 예. 제명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만약에 면책특권 범위에 속한다 그런다면은 그렇게 법에도 규정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결국은 헌법이 우선이냐 법률이 우선이냐 그 면책특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냐 하는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우리 한상희 교수님 이에 대해서 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조금 아까도 설명한 부분 총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국회의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은 아주 상세한 운영 규칙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의 어떤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보고되는 것인지 형식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까지도 밝힐 것인지 안 밝힐 것인지 어떤 경우에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여기서 지적한 사실을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외부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운영 규정들을 참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상세한 허용되는 국가 그런데 우리 현실상 그런 운영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국회 회의 내에서의 발언의 면책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냐? 면책 특권 범위인가요? 면책 특권 범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우리 현실상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그런 규정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기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합의사항에 보면은 예산심의, 예산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제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님께 물어보겠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산 회계 특례법도 폐지해야 된다. 지금은 국정원 예산에 보면은 특수활동비로 총액 편성되어 있고 국정원 예산은 또 일부분은 예비비에 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액이 예비보다 많은지 국정원 본예산이 많은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부 활동이 보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도 알아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정부의 심의를 받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결산도 받고 예. 결산 심의도 받고 해서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인데 우리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는 부족하다. 조금 더 심사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부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내고 있어서. 혹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는 심사를 강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냥 아예 전면적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정해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강화하는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98년도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하면은
미국 과학자협회가 CIA 예산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 미 연방대법원에서 사상 부분에도 노출되면 정보활동이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판결을 한 걸 적이 있거든요. 그 판결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